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람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다이어리를 찾는 계절이 다가왔어요. 올해는 제대로 다이어리를 써보려고 만들었습니다. 2026년 소람 플래너를 소개할게요. 이번엔 커버는 그냥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한 장을 넘기면 인덱스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모든 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나올 2016 페이지부터 이어지는 헤비 차트가 5장 있고요. 먼슬리 플래너, 위클리 플래너, 먼슬리 다이어리로 연결됩니다. 올해는 독서, 영화, 관람, 모먼트, 4종의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이 인덱스 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2016 로드맵입니다. 이 칸에 새해의 목표들을 적을 수 있고 위쪽에는 연 단위로 반복하는 애뉴얼 루틴과 매달 반복하는 먼슬리 루틴을 적을 공간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새해에 하고 싶은 일들,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일들, 매달 하는 일을 차례로 적고 연간 루틴을 1년 중 적당히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별로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적어두면 돼요. 각 월의 이름을 누르면 먼슬리로 이동합니다. 먼슬리에서는 이 아이콘 또는 이 2016 버튼을 누르면 2016 로드맵 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월별로 적어둔 텍스트를 복사해서 먼슬리로 이동한 다음 메모 공간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먼슬리 루틴도 붙여넣고요. 헤비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름 옆에 동그라미는 링크 기능을 하면서 몇 번째 차트인지 알게 해줍니다. 제가 의도한 결과물은 이런 느낌입니다. 습관 이름과 표시할 기호에 대해 적고 습관을 표시할 1년 달력이 있어요. 빈 공간엔 메모나 사진을 넣습니다. 오른쪽엔 중요한 기록이나 회고를 적을 수 있어요. 달력에는 위클리로 가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실제 습관 기록은 위클리에서 하고 기록을 복사한 뒤 바로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해당 습관 페이지로 이동해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잠시 공통 인덱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인덱스 페이지, 두 번째가 2016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가 헤비 차트인데요. 자세히 보면 아이콘이 달력의 격자 모양과 닮아 있어요. 2016 페이지는 세로로 긴 모양이죠. 그리고 인덱스는 가로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양을 떠올리시면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헤비 차트 뒤에는 드디어 먼슬리 플래너입니다. 저의 의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워나가는 것인데요. 우선 맨 위에 월간 목표를 적고 그 아래엔 이 달에 할 일을 적습니다. 월간 계획을 토대로 주간 목표를 설정하고 월별 주요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는 순서입니다. 밑에는 이전 달과 다음 달의 미니 달력 및 위클리 링크가 있습니다. 공통 인덱스를 활용하면 먼슬리로 쉽게 올 수 있어요. 이제 위클리로 넘어가 봅시다. 위클리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성해 볼 건데요. 먼슬리에서 적은 월간 목표를 가져옵니다. 기록을 주로 위클리에서 하다 보니 월간 목표를 자주 잊더라고요. 하지만 꼭 저처럼 활용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여기 주간 목표 역시 먼슬리에서 가져옵니다. 월 이름을 누르면 쉽게 이동하죠. 주간 목표를 복사한 다음 위크 버튼을 누릅니다. 아주 편하게 오갈 수 있어요. 여기엔 다 못한 일을 적어서 다음 주 계획에 참고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맨 위에 할 일과 일정을 적고 아래쪽엔 일기를 채우는 식으로 활용할 거예요. 아까 설명한 헤비 트래커도 기록하고요. 오브제라는 앱을 활용하면 동그라미 사진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원하는 사진과 다양한 모양을 고를 수 있는데 원 모양을 고르고 사진을 끌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사진 크기를 조절해서 잘 맞춰주면 돼요. 타임테이블 방식의 위클리도 있습니다. 타임테이블에서 이 한 줄은 1시간을 의미하고 작은 네모는 10분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정을 표시한다고 하면 30분부터 50분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도형 도구를 활용하면 사각형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이 상자 크기가 칸의 크기보다 작아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상자를 더 크게 만든 다음에 올가미 도구를 활용해 크기 조절을 해서 높이를 맞추세요. 다시 도형 도구로 바꾸면 길이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테두리를 없앨 수도 있고 쉽게 여러 개로 복제할 수 있고 길이 조절도 간편하고 색깔도 바꿀 수 있답니다. 원하는 용도에 따라 타임테이블 버전 또는 원형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라면 공통 인덱스에 이 모양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다른 페이지엔 없고 먼슬리, 위클리에만 있는 버튼입니다. 바로 먼슬리 다이어리로 이동하는 링크입니다. 플래너에 다 담을 수 없는 기록을 여기 일기장에 적습니다. 월별로 한 장씩 들어있어요. 몇 월의 노트인지 이름과 인덱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인덱스 아래에 위클리로 가는 링크가 추가로 있습니다. 노트 모양을 누르면 언제든 그 달의 다이어리로 옵니다. 다이어리에서 달력 모양을 누르면 먼슬리로 돌아가고요. 먼슬리, 위클리, 다이어리는 서로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템플릿을 페이지 추가하여 여러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구성은 노트 아카이브입니다. 독서, 영화, 관람, 모먼트 총 4가지 아카이브예요. 페이지는 딱 한 장씩 들어있습니다. 한 장에 6가지 항목을 기록할 수 있어요. 작년에 써둔 예시를 가져오면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더 자세한 기록을 하고 싶을 때는 올가미 도구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스크린샷을 찍어주세요. 그 달의 다이어리 페이지로 이동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나머지 공간에 원하는 만큼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카이브와 기록을 분리해서 큰 기록들은 모두 이 노트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링크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링크 설정을 누르고 페이지에서 추가 기록을 했던 페이지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먼트 아카이브는 조금 다릅니다. 9개의 폴더 아이콘이 9장의 모먼트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폴더를 누르면 표지로 돌아갑니다. 일상의 순간들을 다양한 주제로 수집하는 페이지예요. 버킷리스트나 위시리스트 같은 목록을 적어도 좋고, 한 해의 최고들을 뽑는 어워즈 페이지, 특별한 존재와의 추억이나 여행 등 모아보고 싶은 것들이라면 뭐든지 좋아요. 저는 특히 어워즈 페이지를 완성해 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프레임에 사진을 넣고 제목을 쓰고 메모를 기록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모든 페이지 구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모양들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번 플래너에 특별한 기능을 넣어 보았습니다. 바로 단축어를 이용한 기능인데요. 그래서 아쉽게도 아이패드 유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페이지마다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터치하면 외부 링크로 연결을 묻는 창이 한번 뜨고 네를 누르면 단축어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식 설명이나 하이퍼링크에 대해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언제든 이 버튼만 누르면 페이지에 관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이 3개의 버튼에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내가 미리 지정해둔 앱이 스플릿 뷰로 열립니다. 지구본 모양은 웹 검색을 할 수 있는 사파리를 열어 바로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책 표지나 영화 포스터를 찾을 때 쓰죠. 정보들을 찾을 때도 유용하고요. 두 번째 꽃 모양 버튼은 사진 앱을 스플릿 뷰로 엽니다. 디지털 플래너에서는 사진을 넣는 일이 아주 많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주 쓰는 앱을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핀터레스트 앱을 연결시켜 놓았죠. 위클리와 먼슬리에는 캘린더라는 버튼이 추가로 있어요. 캘린더 앱이 열립니다. 단축어 앱에서 연결 앱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두 번째 버튼의 사진 앱을 오브제 앱으로 바꿔볼게요. 이 변경사항은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자주 쓰는 앱이 바뀌면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버튼 몇 개로 다이어리를 쓰는 과정이 더 쉽고 재밌어집니다. 세 번째 기능은 먼슬리와 위클리에만 있습니다. 버튼은 날짜 위치에 숨겨져 있어요. 날짜를 눌러 단축어를 실행하면 그 날짜의 캘린더와 미리 알림을 보여줍니다. 복사, 추가, 제거 중에 복사를 먼저 눌러봅시다. 목록 중에 복사를 원하는 것만 골라서 완료를 누릅니다. 텍스트 도구로 빈 곳을 눌러 붙여넣고 스타일 일치를 시키면 미리 지정해둔 텍스트 서식으로 붙여넣어집니다. 위클리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플래너를 쓰다가 할 일을 추가했다면 추가된 할 일을 복사한 다음 다시 날짜를 눌러 이번에는 추가를 눌러봅시다. 할 일이니까 미리 알림을 고르고 복사한 걸 붙여넣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미리 알림이 추가됩니다. 이번에는 캘린더를 추가해 봅시다. 일정 앞에 시간을 쓰면 그 시간에 일정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을 함께 추가해 보겠습니다. 글씨만 쓴 것은 하루 종일 일정으로, 시간을 지정한 것은 그 시간으로 일정이 추가됩니다. 계획이 사라지는 때도 있겠죠? 이제는 더 많아진 일정들 사이에서 제거를 누릅니다. 캘린더가 먼저 뜨는데 삭제할 것만 고릅니다. 삭제할 것이 없으면 그대로 완료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미리 알림들이 뜹니다. 삭제할 것만 고르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삭제를 허용해줍니다. 두 가지 미리 알림이 사라졌네요. 저는 앱으로 일정과 할 일을 꼼꼼히 관리하는 편이라 디지털 플래너를 쓸 때 앱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늘 장벽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런 기능을 플래너에 추가해 보았습니다. 단축어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기능은 없는 셈 치고 쓰셔도 됩니다. 모든 기능을 위해 단축어가 딱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페이지 설명, 2번은 스플릿뷰로 앱 열기, 3번 단축어가 일정 조정입니다. 보고 계신 영상 설명란에 단축어 링크를 올려둘 거예요. 1번, 2번, 3번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첫 번째 단축어부터 설치해 볼게요. 단축어 앱이 아이패드에 깔려 있어야 이렇게 단축어 앱에서 열립니다. 단축어 설정을 누르고 적힌 대로 내가 사용하는 필기 앱을 골라줍니다. 저는 굿노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추가할게요. 모든 단축어 탭에서 단축어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로 설정할 것은 없고 각 페이지 설명을 직접 수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축어의 이름은 절대 수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단축어는 앱 스플릿 뷰입니다. 이번엔 단축어 설정이 좀 길어요. 맨 처음 필기 앱을 골라주시는 건 똑같은데요. 이어지는 질문을 잘 읽고 캘린더 앱을 고르고 그러면 또다시 필기 앱을 골라야 합니다. 질문을 잘 읽으며 필기 앱과 함께 열 앱을 번갈아 선택합니다. 끝으로 자주 쓰는 앱 하나를 자유롭게 고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필기 앱을 고르면 끝입니다. 단축어를 열어서 언제든 작동 앱을 바꿀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선택한 앱들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앱을 누르면 다른 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앱 버튼이 지금은 핀터레스트와 연결되어 있지만 앱을 노션으로 바꾸면 즉시 열리는 앱이 바뀝니다. 딱 하나 주의할 점은 스플릿뷰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앱은 단축어로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전에 이렇게 분할 화면을 지원하는 앱인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 투두 단축어입니다. 단축어 설정에서 이번에도 필기 앱을 먼저 고릅니다. 다음으로 일정이 추가될 캘린더를 골라주세요. 같은 캘린더를 한 번 더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추가될 미리 알림 목록을 선택해주세요. 기본 설정 후 단축어에 들어가서 몇 가지 추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노란색 칸을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캘린더가 여러 종류 있을 때 가져오길 원치 않는 캘린더를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필터 추가를 누르고 다음이 아님으로 바꾼 후 제외할 캘린더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 개도 가능해요. 스크롤을 내리면 또다시 노란 상자가 등장할 겁니다. 목록 다음과 같음 옆 칸에서 할 일이 담긴 미리 알림 목록을 선택합니다. 이제 추가 설정도 끝났습니다. 모든 단축어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번 플래너는 위클리 버전만 다른 두 종류뿐입니다. 타임테이블과 원형 중에서 골라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다이어리는 모두 월요일로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모든 설명이 끝났어요.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는 꼭 플래너를 잘 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